자, 오늘의 핵심 단어가 요거예요. staunch라는 단어야. staunch. loyal, firm, and dependable. 자, dependable. 의존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충실하고 끈끈하고 견고한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얘는 언제 쓰이냐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staunch하지 않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를 예전에는 staunch하다라고 했대요. 자, 그래서 견고한, 의리가 끈끈한, 음, 의리가 끈끈한, 변함없는 이런 뜻이야. 변함없는. 자, 그 다음 ground zero라고 하는데 ground zero는 혹시 9.11 사건이 뭔지 기억나세요? 아세요? 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이지만 9월 11일에 그 뭐니 알카에다 애들이 비행기를 탈취해서 뉴욕에 있는 트레이드 센터에 갔다가 또 나가잖아요. 참고로 네. 선생님 그거 런던에 있을 때 그걸 봤거든. 그래서 이렇게 거짓인 줄 알았어요. 페이크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런 단어도 없었지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그 9.11 사태가 나서 트레이드 타워가 이렇게 쌍둥이 빌딩으로 이렇게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게 이렇게 두 개가 서 있었는데 이 두 개가 다 폭파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뭐 사건 현장 다 해결하고 거기에 있었던 네. 돌아가신 분들 다 이제 정리하고 거기 있는 거 다 이렇게 해서 되게 오래 걸렸죠. 거기를 다 정리하는데. 거기는 지금 뭘로 만들어놨냐면 거기를 그 돌아가신 분들이랑 그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벽에 쫙 적혀 있고 이렇게 바닥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라운드 제어라고 불러요. 지금은 일종의 추모 공간이자 그런 개념으로 쓰여요. 원래는 거기가 되게 핫한 부지라서 한번 생각해봐. 맨하탄에 되게 거기 땅값이 얼마나 비싸겠어. 그지? 근데 거기를 다시 건물을 올리거나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날의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추모 공간으로 만들어놔서 거기를 그라운드 제어라고 불러. 근데 이게 원래 그라운드 제어로는 뭔 뜻이냐면 이 뜻인 거야. 어마어마한 파괴가 있었던 현장을 그라운드 제어로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라운드 제어로는 두 가지 의미인 거야. 미국 사람들한테 어떤 핵폭발이나 어떤 대재앙이 있었던 사건의 현장도 그라운드 제어로고 아까 얘기한 9.11 사건의 현장도 그라운드 제어로예요. 자,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써라고 하면 대재앙의 현장 정도로 씁시다. 자, 그 다음 제로 썸 게임인데 얘 반대말은 뭐냐면 윈윈이에요. 윈윈. 무슨 말이야? 내가 잘 되면 쟤도 잘 되는 거. 그게 윈윈이죠. 자, 제로섬은 내가 잘 되면 다른 한쪽은 빵이 되는 거야. 그게 제로섬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a situation in which one person can win only what another person loses. 한 사람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 그게 제로섬 상황이야. 오케이? 자,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말로 뭐 해야 돼? 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루비는 누구한테 땅 올리는 단어냐면 내 트럼프 할아버지한테 올리는 단어. 디스아니스트. 벌써 디스아니스트잖아. 네, 무슨 뜻이야? 네, 솔직하지 못한, 도덕적으로 나쁜, 더러운. 그 다음 멋진 단어 나왔어. 이 단어 내가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얘들아. filthy, filthy. 비열하고 저급한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보통 미국인들이 욕을 할 때 you filthy MF 이렇게 얘기해요. 네, MF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루비는 무슨 뜻이야? 저급한, 불결한, 더러운 이런 뜻이야. 자, 그루비, 저급한, 불결한, 더러운. 멋진 단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그룹이랑 요 필스랑 생각하면 그 상대방 욕할 때 요단어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얘는 욕도 아니지. 그죠? 우리나라 여기 훨씬 세잖아. 맞아 아니야? 자 그다음 authoritarianism. 자 얘는 뭐예요? 독재주의.
독재주의, authoritarianism. 자, 그 다음 beacon이라고 읽어요. beacon. 네, 베이컨처럼 생겼죠. beacon. 자, 얘는 봉화, 횃불이라는 뜻이에요. 봉화, 횃불. A guiding light, signal fire on a hill. 우리를 안내해주는 빛,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길잡이가 되는 등불, 혹은 사람들을 안내하는 봉화, 횃불 이런 뜻이야. 얘들아, 봉화가 뭔지는 알죠? 봉화가 뭐예요? 봉화 왜 올렸죠? 국민, 봉화가 뭐야? 국민 자? 근데 왜 이래, 반응이? 국민, 봉화가 뭔지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죄송합니다. 심각하네요. 네, 용어, 봉화 뭐예요? 얘들아, 저기, 무덤에 계신 우리 김구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채영, 봉화 뭐죠? 초면이야? 구면이야? 봉화라는 사람과, 봉화라는 것과. 아, 구면이긴 해. 봉화 뭐야? 구면이야? 초면이야? 아, 구면이긴 해. 심각한데? 찬영, 봉화 뭐야? 올림픽, 아, 올림픽 성화 봉송할 때 그 봉화? 감동이네요. 네. 수영, 봉화 뭐야? 심각하네요. 그죠? 얘들아, 예전에는, 네, 당연히 핸드폰도 없었고, 핸드폰이 있기 이전에 유선전화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었고, 그 이전에 전보도 없었던, 우리 고려나 조선시대로 가시면, 연마을에 왜구가 쳐들어왔대. 어떻게 알 수 있죠? 알 방법이 뭐밖에 없어? 연마을에 있는 애가 뛰어와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연마을에 예를 들어서 어저께 밤에 외구가 처음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는 오늘 아침 정도에 알 수 있죠. 왜 걔가 뛰어와야 되니까. 근데 뛰어오는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죠. 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봉화는 뭐예요? 그 동네에 제일 높은 언덕이나 산에 봉화대를 지어놔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저기 부산에서 외국에 취입했어. 그럼 부산의 제일 높은 황령산 이런 데 봉화대에서 이렇게 불을 올려. 봉화를 불을 붙여서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해놓는 거야. 그러면 저기 멀리 떨어진 포항에서 그 불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왜? 지금이랑 다르게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인데 높은 데 올라가면 그게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동네 제일 높은 산에다 봉화대를 지어. 그런데 어떻게 불을 붙여놓는 거야. 그리고 그 불을 붙여놓으면 딴 데서 그 불을 보고 또 불을 붙여. 그래서 뭐해? 봉화가 쫙 연결돼서 그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한양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야? 왜 그거 쳐들어와? 그래서 봉화에 불을 올리면 누가 침략을 했다. 혹은 그 불을 보고 그 불의 뭐 모양이나 왜냐면 뭐 예를 들어 한 개만 올릴 수도 있지만 세 개 올릴 수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왜 시그널이 다 있었대. 신호. 그게 봉화야.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연락을 한 거야. 그걸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거야. 물론 단점이 있죠. 비 오는 날은 쓸모가 없죠. 그죠. 비 오면 다 꺼질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바람 불면, 산불 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인편으로 뛰어가지 않는 이상은 최대한 빨리 알리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거야. 우리나라만 썼어? 아니야. 전 세계가 다 썼어. 알겠죠? 자, 그게 봉화예요. 자, 그 다음, liberal. liberal은 자유로운, 진보적인, 이런 뜻이야. 예, liberal. 자유로운, 진보적인. 자, 그 다음에 assimilation이라고 그러고요. 얘들아,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문화에 동화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쓴 단어가 assimilation이야. 동화. 무슨 말이야? 똑같아진다. 이 뜻이죠? 동화. 혹은 흡수. 자, 그다음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 자, 얘가 동사야. embody. 그리고 얘가 원수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야. 자, embody가 뜻이 이거야. 구현하다. 자, 구현하는 게 뭘까? 우리말로 구현하다가 무슨 뜻이야? 머릿속에만 있던 게 실물로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게 뭐야? 그게 구현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너희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우리 비행기 만들었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걔네가 처음에 그 설계도를 그렸겠지. 그지? 근데 얘들아, 그 설계도를 보고 그걸 실물로 그 실제 사이즈로 구현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죠. 이해되고 계세요? 그게 구현하다. 자, 그래서 보통 뭐라고 이게? 머릿속에 있거나 설계도이거나 어떠한 추상적인 것을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 보여지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구현이야.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something or someone that represent a quality or an idea exactly. 무슨 말이에요? 어떤 품질이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으로 구현된 것이야. embodiment는. 그래서 얘를 구현체라고 해요. 사람이나 물건으로 드러난 거야. 그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플랜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단어를 가봅시다. 자, stance. 아까 했죠? 무슨 뜻이었어? 네, 견고하고 변함없는 뭐 이런 뜻이었죠. 자, 그 다음 얘 어떻게 읽죠? 유찬, 그거 어떻게 읽어? 그게 아니니까 내가 묻겠죠? 어, ally. 네, ally가 뭐야? 동맹. 네, 지금 우리 트럼프가 뒷등으로도 안 보는 그런 애들이죠. 요즘 맨날 눈뜨고 뭐라 그래? 나도 필요 없어 이러잖아. 그리고 우리 호르무 제협 안 쓰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러잖아. 이란이 호르무르 해협을 통과하는 비 한 척당 30억의 통행세를 걷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숫자 잘못 들었나? 이 생각이 들지. 한 척에 30억의 통행세를 걷겠대, 이란이. 그랬더니 미국이 우리는 거기 많이 안 쓰니까 많이 쓰는 나라가 알아서 해결해봐 이러고 있어. 아니 전쟁은 지네가 이렇게 놓고 그 전까지 우리 아무도 거기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상황이래. 자 그다음 그래서 얘는 동맹. 자 그다음 confrontation인데 confront가 여기까지가 이렇게가 동사야. 대립하다 confront. 자 그럼 confrontation은 대립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보자마자 알 수 있죠. roll out red carpet. 뭐하다? 환영하다. roll out red carpet. 환영하다. 네, 엄청나게 환영한다. 열렬히 환영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지, 이게. 자, 그 다음. 근데 너희가 슈렉 이런 것도 안 봤지? 슈렉이 누군지도 모르지? 그 초록색 아이. 슈렉에 보면 거기 피오나 공주가 나오고 피오나 공주에게 계속 들이대는 왕자님이 나오는데 그 왕자님 이름이 이거거든. 왕자님 이름이 이거거든요. 네, 미스터 차밍이거든. 아저씨 캐릭터는 하나도 안 차밍하게 생겼는데 이름은 차밍이야. 차밍이 무슨 뜻이냐고 매력적이라는 뜻이야. 자 그럼 charm은 동사거든요. 매력으로 뭐 하다? 매력으로 이렇게 꼬신다 이 뜻이야. 네,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유혹하다. 유혹하다. 넘어오게 하다. 시간 되면 슈렉 한번 봐봐, 얘들아. 미스터 차밍 아저씨 얼굴 되게 길어. 약간 오이 같아. 선생님 일단 어릴 때 거 보면서 이해를 못했어. 아니, 저렇게 안 차밍하게 생겼는데 왜 오빠야 이름이 안 차밍인 거야? 이러면서. 슈렉이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인서팅. 모욕적인. 근데 트럼프하고 딱 어울리는 단어죠? 모욕적인, 무례한. 되었어요. 자, 그 다음 이 단어 멋진 단어야. appeaser. 네, appeaser. 자, 얘가 뭐냐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서 갈등을 피하려는 사람. appeaser. 해달라는 대로 해주며 갈등을 피하려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줏대 없는 인간이라는 뜻이고 그걸 나쁘게 표현하는 단어예요. 음, 음.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곰은 사람을 찢죠. 네, 그게 이거죠. 네, 자 어떻게 읽어? 튀어야 태어야. tear, 알겠죠? 단어는 눈물이랑 똑같은 단어 맞는데 발음이 tear예요. tear up. 갈기갈기 찢다. 멋진 단어죠. 자, tear up. 갈기갈기 찢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사람을 찢어 안 찢어? 찢어요. 네, 사실은 찢기도 전에 걔가 이렇게 앞발로 이렇게 한 번 치면 우리 어떻게 돼? 네, 한 30m 날아가고 드래곤 골절로 그 자리에서 죽죠. 얘가 때리는 이 힘이 1.5톤 뭐 이렇대요. 아, 네. 그러니까, 네. 그, 코카콜라가 준 환상에 빠져 계시면 안 돼요. 고문 무서운 애예요. 자, 그 다음, Free Trade Agreement. 무슨 뜻이야? 자유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 협정. 자, 그 다음, Jerusalem. 아까 했고. 자, The Defense Umbrella. 엄브렐라가 뭐야? 우산이죠. 네. 자, Defense가 뭐야? 방어. 그래서 얘가 뭐예요? 얘가 뭘까? 되게 많이 쓰는 말이야. 선생님이 또 약간 밀떡이잖아요. 모르셨으면 알아두시면 돼요. 요즘 맨날 선생님 맨날 뭐 보고 있어? 천국 1이랑 천국 2랑 천국 3 보면서 막, 쩌는데!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네. 막 사거리, 비거리 보고 막 되게 능력치 보고 그러면서, 자주포락이라 그 전차 이런 거 보면서 막 쩐다고 좋아하고요. 선생님 약간 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네. 자, 근데 디펜스 엄브레라 뭐예요? 대공, 방어, 체계. 무슨 말인가 하고 있죠? 대공, 방어, 체계. 대공이 뭐야, 얘들아? 대공? 하늘. 하늘 방어 체계. 하늘에 우리나라 영공에 뭔가 미사일이 들어왔어. 그럼 뭐 해야 돼? 다다다다다다. 그걸 해결해야 하잖아. 그게 대공 방어 체계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이란, 미국, 이스라엘도 똑같은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에 1,000억짜리 미사일 쐈어. 근데 이란은 거기다 대고 하나에 2천만 원짜리 드론 10개 보내서 걔를 없애면 누가 더 이득이야? 이란이 더 이득이잖아.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얘들아,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공 방어 드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봐.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북한 놈들이 자살한 드론 한 10,000개 보낸다고 생각해봐.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아? 근데 지금 그게 실제로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어느 나라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네, 그거에 맞춰서, 네, 디펜스 엄브렐라를 웬만한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디펜스 엄브렐라에는 하나 더 들어가. 여기에 내용은 안 나오지만,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들어가요. 이 umbrella라는 단어에 무슨 뜻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에게 핵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핵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대신 상대방에게 핵으로 쳐줄게 이게 들어가 있어요. 되게 웃기지 않아? 결국에 우리가 망가져야 핵을 받는다는 얘기잖아.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 핵이 없으니까. 지금 전 세계에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없죠? 어디 있어? 핵무기 가진 나라? 알바니아? 자, 미국, 또, 러시아, 또, 아는 나라 몇 개 없잖아. 빨리 얘기해봐. 어느 나라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 항상 우리 세계사 배우면 문제가 되는 두 나라가 있잖아요. 아, 세계사를 배우면 어디든 문제를 일으키고 나간 이상한 나라가 있잖아. 어디야? 그렇죠. 영국, 프랑스죠. 네, 영국, 프랑스도. 그다음, 끝이야? 아는 나라가 없어? 네, 당연히 중국은 있고요. 또, 지금 몇 개 안 했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거밖에 안 했어. 네, 그다음, 인도, 파키스탄. 하고, 있죠.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 거의 300기? 뭐 이렇게요. 쩔죠, 그죠? 네. 근데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아니, 이번에 지금도 이란이 핵이 있다며. 솔직하게 얘기하면 얘들아. 아니, 있으면 뭐 어떡할 건데. 그렇지 않아? 아니, 어차피 이란에서 터지나, 미국에서 터지나, 인도에서 터지나 다 죽는 거잖아, 우리. 그잖아. 응. 그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돼. 자, 어쨌든, 네, 그게 이거예요. 자, 그 다음. transactional thinking. 자, 뭐라고 해석해야 돼? 네, 거래 사고. 뭔 소리냐면 제로섬을 생각하는 거래하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이딴 거를 거래한다 할 때 거래. thinking은 사고.
사고 방식이라고 쓰자. 그럼 너 이거 더 쉽겠다. 거래 사고 방식. 자, 그다음 그루비는 했고, 자,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멋진 단어? 어떻게 읽는다고? 네, 렐름. 자, 알바로 이렇게 한 번 넣어서 라운드. 뜻은 뭐였죠? 네, 영역. 자, high diplomacy. diplomacy가 뭐야? 지금 같은 시기에 이 정도 단어 나가야지. 태민, diplomacy. 형민, 그렇죠. 외교죠, 외교. 네, high diplomacy. 그 약간 웃기게 얘기하면 고급 외교. 고급 외교, 고급진 외교. 네, 차원이 다른 외교. 이런 뜻이에요. 서진, 서진, 자, 봄이 밝아져가지고 보는 게 없어서. 그리고 왜 움직임이 없어? 서진, 허리 좀 펴봐. 술 좀 세워봐. 자, 그다음 on the rise. 네, 사이는 상승 중에. 음. 그 연예계로 치면 지금 뜨고 있는 이 뜻이야. 뜨고 있는. 자, 그다음 얘가 원형이거든. court. 자, 얘는 옛날 저거 있잖아. 중세 시대 생각하면 되더라. 뭐, 누구네 집 아들, 누구네 집 딸이 뭐 몇 살이 되면 사교계에 데뷔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데뷔를 하면 보통은, 20살이 되기 전에, 어느 집 아들이랑 딸이랑 결국에 결혼하잖아. 일종의 중매처럼. 그때 남자가 여자네 집에 찾아와서 끊임없이 뭐해? 이 집 딸 좀 주세요 하고 엄마도 있고 언니도 있는데 이렇게 응급실에 다 같이 앉아서 하하호호 하면서 그게 연애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엄청난 그 귀족 집안에서는 단둘이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이 집 딸내미가 마음에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맨날 그 집으로 와. 오면 집사가 문 열어주고 오면 그 집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막 이모도 있고 막 언니도 있는 그 여자들만 한가득한 그 응급실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일종의 면접을 보듯이 앉아가지고, 네, 뭐, 저는 요즘 뭘 배우고 있고, 그러면, 자네 뭐, 그러면 뭐는 배웠나 봐, 네, 뭐 어쩌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뭐 내년에는 뭐 뭘 할 계획이다, 뭐 아버지를 따라서 어디를 갈 거다, 이런 얘기를 이게 뭐 하는 거야? 심사를 받는 거야. 그러고 앉아가지고 다가 먹고 뭐 이러면서 둘이서 둘이 직접 대화는 거의 안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편지 주고 가고 뭐 이래. 그게 옛날 방식의 그 귀족들의 뭐예요? 이거예요. 부의 활동, court, 부의하다. 음. 자, 그 다음에 aspiring, 열망이 넘치는, 야심찬. aspiring, 열망이 넘치는, 야심찬. 멋진 단어야, 또 이거 얘들아. despot, 네, 독재자, 폭군. 멋진 단어죠. 자, 그 다음 loud. 자, 얘는 극찬한, 극찬한. 되셨어요? 자, 그 다음 dictatorship. 네, 독재죠. 그리고, 이거 military dictatorship. 묶어서 군사 독재. 음.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 중에 하나지. 군사 독재. 자, thriving, 번영하는, robust, 건강한. thriving, 번영하는, robust, 건강한. 자, 그 다음, semi는 반쯤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영어 발음은 semi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sem이라고 하고요. further, 얘는 뭐냐? 봉건제의. 봉건제. 그래서 얘들아, 반봉건제 사회라는 뜻이야. Semi-feudal society. 반봉건제 사회. 자, 그 다음 devastated. 황폐화된. 자, 그 다음 Japanese occupation. 원래 occupation의 뜻은 점령이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는 일본 놈들의 식민 통치 정도 해주면 돼. 식민 통치. 원래 뜻은 점령. 자, 그 다음 accomplishment. 네, 성취. 이거 스케일은 여기서는 규모죠. 스케일, 규모.
자, 그 다음 beacon. 아까 했죠? 횃불, 봉화. 자, 그 다음 populous는 인구가 많은 이라는 뜻이야. populous. 인구가 많은. 자, 그 다음 이 단어는 너희가 알아야 돼. 이거 줄이면 뭐가 되죠? 줄여봐. 그렇죠. GDP. 연간 생산량. GDP. 연간 생산량.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heavy industry. 설마 무거운 산업은 아닐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중공업. 네, 중공업. heavy industry. 중공업. 자, 그 다음 out performance. 자, 퍼포먼스가 능력이야. out이니까 그걸 넘친 거야. 그래서 능가하는 능력. 그래서 능가함, 뛰어난 능력 이런 뜻이야. out performance, 뛰어난 능력, 능가하는 능력. 자, 그다음 슬픈 단어 세 개예요. suicide rate, 자살률, youth unemployment, 네, 젊은이 실업률. 자, 그다음 household debt은요 이렇게 써요. 가정 부채. 가정부채. 무슨 말이야? 한 가정당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느냐. 가정부채. household debt. 자, 그다음 lurk. 얘는 이렇게 도사리다. 숨어서 기다리다. 동사야, lurk. 도사리다. 숨어서 기다리다. 자, 그다음 integrate. 통합하다. integrate. 통합하다. 자, 이 단어 우리 얼마 전에 외웠어. regime. 지금 미국은 트럼프 regime. 네, 프랑스는 마크로 레짐, 러시아는 몇십 년간 푸틴 레짐. 네, 뜻은 정권. 음, 음. 어떤 한 프랑스 소녀가 그랬대, 엄마한테. 20살 조금 넘은 애가. 엄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엄마 뭔데? 그랬더니 내가 태어날 때도 푸틴이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내가 22살인데, 지금도 푸틴이 대통령인데, 왜 우리나라는 계속 푸틴이 대통령이야? 이렇게 물어봐. 반독재니까, 그치? 사실은 그냥 독재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엄마의 대답이 뭔지 알아? 바뀌어봤자 별 차이 없어. 이렇게 그랬대. 너무 충격적인 대답이지. 그때. 자, 그 다음 컴다. 무너지다. 무너지다. 자, 그 다음 레거시. 자, 아는 단어죠. 유산이죠, 유산. 우리 그런 선조들이 나눠준 유산. 네. 자, 근데 여기서는 해결할 남아있는 문제. 남아있는 문제란 뜻이야, 레거시. 이게 지금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얘기니까. 자, reunification. 자, reunification. unification이 통일이고요. reunification이니까 재통일, 재통합 이런 뜻이야. 그럼 멋진 단어 나왔어. brainwash. 뇌를 씻는 거죠. 무슨 뜻이야? 세뇌. 세뇌하다. brainwash. 전 세계에서 세뇌 잘하는 애들이 우리 위에 있잖아. 그잖아. 그놈의 백두혈통 맨날 얘기하잖아. 그지 않아? 놀라운 사람이라니까. 얘기 들으면 얘들아 거의 막 김일성이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해서 이렇게 복수산이 옮겨지고 막 이랬대. 그걸 실제로 배운대. 그래. 음. 그리고 이 브레인워시가 씻겨져 나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갇힌 데서 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되게 힘든 일이야. 자, 얘는 아까 했고, 자, 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죠. 한해.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나라 맞잖아.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인간이었으면 이미 탄핵을 당했어도 여러 번 당했을 것 같다. 자, 얘는 사이언. 자, 얘는 자손. 예. 자, 그다음 이거 rot. 얘는 원래 뜻이 동사로는 썩다예요. 그래서 명사일 땐 부패. rot, 부패. 자, 그다음 이 단어. 내가 좋아하는 단어야. 왜 좋아하냐고? 발음이 멋지거든. 음. 용어야. 이거 어떻게 읽을까? 형우야. 어떻게 읽을까? 카오스. 다 저렇게 읽거든요. 네, 그렇게 안 읽어요. 여기 S 액센트. chaos. 다른 단어야. chaos. chaos라고 읽어. 카오스 이러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알겠죠? 자, chaos.
너희가 아는 그 뜻이야. 혼돈, 혼란. 자, 발음 어떻게 쓴다? 발음 chaos.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가서요. 자, 내가 좋아하는 단어죠.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주 잘 나오는 단어. resilience라고 있죠. 자, 언제 쓰는 단어야?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서 힘든 일, 실패 이런 게 없으리란 보장이 없죠. 누구에게나 힘든 일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빨리 극복해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느냐. 그게 resilience야. 회복력. 그럴 때 쓰는 단어야. 오케이? 자, resilience, 회복력. 이게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왜 나오냐면 얘들아 그런 거 있잖아. 너희도 모르겠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 태안 앞바다에 석유 정유선이 어떻게 됐어 하여튼 좌초됐어. 그래서 그냥 바다에 기름이 원유가 그냥 다 뿌려진 거야. 그래서 막 까마귀 막 갈매기 막 거기 있던 애들 동물들이 다 그 있잖아. 석유 범벅이 돼서 죽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태안 앞바다를 그래서 적어도 한 100년은 못 쓸 거라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전 국민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고무장갑이랑 걸레랑 들고 다 태안 앞바다로 가서 2년 반 만에 원상복귀 됐어요. That's Korea's resilience. 그게 한국의 회복력이거든. 우리나라가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연락 싸우는데 평소에 뭐해? 서로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서로 싸워요. 그러다가 무슨 힘든 일이 하나 생기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해? 다 같이 뭉쳐서 그 위기랑 힘든 걸 미친 듯이 극복하는 놀라운 국민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가 꼭 나와. resilience. 자, 그 다음 institution은 제도. 우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할 때 제도. 자, corrupt leader. 부패한 지도자. 무슨 단어? 자, 부패한 지도자. 자, 그 다음에 subject A to B야. subject A to B. 서브젝트 A to B. 자, 얘는 A를 B에 처하게 하다. A를 B에 처하게 하다.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단어는 러시아에서 온 단어거든요. 네, 오리가르히라고 해요. 러시아어로는. 네.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재벌이라는 뜻이야, 재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iron. 네, 철이잖아, 철. ironclad. 철갑을 두른, 견고한이라는 뜻이야. ironclad. 철갑을 두른, 견고한. 아, 요거 안 했구나. transparent. 이 단어 아는 단어잖아. 투명한. 자, fair legal process. 공정한 법적 절차. 공정한 법적 절차. fair legal process. 자, 그 다음 intent는 네, 의도. 자, 그 다음 얘가 원형이야. undermine. 약화시키다. 네, embodiment는 아까 했죠? 구현체. 자, 그래서 undermine, 약화시키다. 잠깐만요. 더 높아지고.